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인간들에게 힘이 되고 스스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진리의 힘을 주시는 분의 은총이 여러분께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이탈리아에서 반갑다고 말씀하신 권정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 제목은 생화학 무기와 예성강호 유류 밀거래 뉴스가 뜻하는 것, 이러한 제목인데요. 뭐 이것 외에도 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한 것을 보면서 예, 말씀을 나눌게요. 요거 아까 처음에 나간 그 마크가 미국 재무부 마크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지금 그 서해 바다에서 만나서 배를 맞대고, 그리고 그 배를 묶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장면인데, 요거 말고도 또 있죠. 그런데 이게 배를 묶은 건지 기름 호수를 연결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부분을 묶은 거 봐서는 그 배를 묶은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기름 호수를 서로 이렇게 그 교환, 기름 호수가 건너갔겠죠, 중국식 배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유류 공급을 받는 장면이다라고 지금 미국의 군사위성이 촬영을 한 거죠. 그것을 그 언론에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걸 미국이 이제 알았을까요? 이걸 미국이 이제 알아서 이야기한 건가요? 여러분, 이게 이 뉴스가 미국이 이제 알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가 항상 보면 밑밥, 그리고 뭐 떡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야, 떡밥을 그만 던져라, 뭐 밑밥을 그만 깔아라. 미국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으로 하여금 어, 미국을 조금은 의심케 하거나 또는 미국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밑밥을 많이 깔았었죠. 예. 미국이 계속해서 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제어할 것처럼 그런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미국이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으로 하여금 추가 제재를 반드시 해라, 더 강한 것을 말해라 라고 계속해서 그 회담이나 또는 어떤 정상끼리 만났을 때 그런 말로써 말을 했죠. 말을 계속했어요. 했지만 결과는 어땠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것은 밑밥이었죠. 밑밥을 깔은 거죠. 잔잔하게 멀리서, 아주 멀리서 물고기들이 모여들게끔 그 떡밥 밑밥을 바다에다 막 뿌린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잡지 않아요. 그때는 물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이제 밑밥을 먹기도 하고, 이 멍청한 놈이네, 먹을 걸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네, 아우 맛있어, 그리고 뭐 먹고 튀고 먹고 이제 다시 가고 도망가고 뭐 그러겠죠. 그러고 또 오고,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했었죠. 그러다가 요번에 이러한 그 사진 자료와 함께 그 강력한 떡밥을 투척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중국은 요번에 그 미국이 그 던진 이 떡밥을 딱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요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충분한 경고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예요. 그러한 떡밥입니다. 내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거든 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 떡밥을 지금 아주 거대한 떡밥을 트럼프가 던진 거죠.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중국도 굉장히 위험한 친구로, 위험한 집단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도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미국이 제시를 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떡밥을 던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상당히 수월한 그러한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요 떡밥이 터지고 나서 제가 뭐 그 전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1월 16일 날 밴쿠버에서 6.25 참전국 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묶여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여요. 1월 16일 날 밴쿠버에서 6.25 당시에 그 유엔군을 파병을 했던 미국 그리고 캐나다 뭐 그리스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16개국이 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일본도 오고 인도도 가고 이게 외무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국방부 장관들까지도 합세를 해서 이렇게 그 회의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 뭐 지금 이런 건 뭐 어떤 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류 밀거래 지금 현재 그 현장을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아니면 카메라 출동인가요? 뭐 무슨 급습을 해서 그 밝히듯이 지금 뉴스를 터뜨려 버렸죠. 아주 뭐 피해갈 수 없어요. 너무나도 그 뭐야 미국의 어떤 그 정보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 군사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찍은 그런 그 사진의 어떤 해상도라든가 그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무슨 그 바로 앞에서 찍은 어떤 사진 같지. 뭐 빼박이잖아요, 빼박. 동시에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떤 회의를 하는 모양새가 됐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이제는 그 자신들에게도 조여오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끔 지금 미국은 계획대로 하나하나 맨 처음에는 정말 저것들 입으로만 먹고 사는 것 같이 종이 호랑이처럼 그 미국이 계속해서 밑밥만을 던지는 그러한 것을 하다가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가해자는 중국이 되어버렸고 피해자는 미국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 상황을 연출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저놈들은 정말 그 야비하다 못해 비열하다 못해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예성광호와 그 중국의 어떤 밀거래 사진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었습니다.
겁나죠. 예. 중국으로서는 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중국이 여기서 뭐 이러한 상황을 갖다 막기 위해서 중국이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보라는 듯이 그 6.25 참전국 그 16개국 외에 그 외에 더해서 몇 개국이 더해서 19개국 외무부 장관과 그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그 어떤 분명히 어떠한 그 위협적이고 어떤 위압적인 그러한 그 회의를 하겠죠. 중국이라든가 그 외의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상당히 어떤 불온한 행동을 하고 한반도에 그 남한 자신들이 그 피로써 지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잘 가꾸어서 성장해온 뭐 그 이후에는 그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피를 뿌려서 지킨 나라가 잘 성장한 나라가 또 어떤 예전에 그 6.25 때 남한을 결국에는 그 정말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 세력인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통일을 방해했던 그 세력인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했던 그 정말 적이었던 중국이 또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아주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공표하고 알리는 그러한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깡패 같은 놈이 이제 막 그 행패를 부리다가 맨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어떤 정의감에 이렇게 그 차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를 하는데 몇몇 사람 뭐 한 깡패 하나에 깡패 둘에 뭐 한 뭐 2, 30명이 모여 있다라고 쳐봐요. 예. 거기에서 맨 처음에 그 깡패가 그 행패를 부릴 때 한두 사람 정도가 제어를 하려고 했을 때는 깡패들이 우습게 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한두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나중에 2, 30명 그 모두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미친놈 아니면은 정말 죽으려고 한장하지 않은 그러한 놈이라면 도망가게 되죠.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감추고 주랭랑을 치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미친놈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독재자와 저런 전체주의 집단들은요 정말 자신들의 어떤 누리고 있는 그 호사스러운 생활이라든가 자신들의 삶을 정말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떤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저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 저런 사람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어떤 그 국제사회가 이렇게 공분을 같이 그 공유를 하면서 화가 났을 경우에는 저들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즉 기세에 눌리는 거죠. 그 상황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맞아 죽는다. 정말 공격을 당한다. 그것을 거슬러서 무언가의 어떠한 그 반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끌려 나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 상황까지 끌려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끌려 나오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저 그 띨띨한 그 몸뚱이만큼 중딩 정도의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국가가
지금 현재 끌려 나왔습니다. 그 끌려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미국이 그것을 치밀하게 계산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여지까지 바보와 같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듯이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니네가 좀 해봐라 했던 그 지난한 그런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밑밥이 깔린 거죠. 중국은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만 보아왔었는데 종이 호랑이가 하는 어떤 진짜 그 행동력은 없고 타격할 그런 배짱이 없어 보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미국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명분의 결정타인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딱 터트려 버린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가 이제는 뭐 빼박인 거예요. 이거는 뭐 선동도 아니고 이것은 선동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전서부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은 해저 케이블 감청이라든가 또는 그 정찰 위성이라든가 또는 현지의 어떤 그런 스파이라든가 그 실질적인 유선 전화의 감청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안 터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무르익으니까 결정적인 거 한 방을 터트리고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이어서 또다시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미국에서 제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터트리기로 작정을 한 거고 작정을 했을 때는 이거 한 방 가장 임팩트가 큰 걸 터트리고 그 다음에 후속타들 딱딱딱딱 준비해서 터트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그 임팩트가 큰 이것을 터트렸고 이제 앞으로 후속타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상황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 이라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그 아들 부시가 침공할 때 명분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거 그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생화학 무기예요. 생화학 무기. 그래서 제목에 생화학 무기도 넣은 것인데요. 생화학 무기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아주 침공을 하기 위한 강력한 명분 중에 하나로 대량 살상 무기 그거죠. 예. 그것과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침공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침공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이 두 가지 그 명분을 다 지금 현재 충족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가 저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느끼거든요. 이럴 때는 뭐 자고 오면 할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상당히 이렇게 현상 분석을 잘 하시는 어떤 농객분들이라든가 그러신 분들, 우파에 계신 분들도 보면은 이제는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그 타협을 통해서 그 북한의 어떤 핵 동결 내지는 뭐 핵을 어떤 어찌됐든 간에 핵을 그 없애는 조건으로 타협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논조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증거들이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그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직접적인 증거들이 그리고 또
그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논조도 바뀌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펼쳐질 일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중시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애들이 뒤에서 항상 협작질을 잘해왔잖아요. 협작질을 잘하고 뒤에서 조정을 해서 어떤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분란에 빠뜨리고 어떠한 나라를 고통에 빠뜨리는 짓들을 잘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지금 저는 이것이 예전의 그 전쟁 형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전쟁이냐 하면 중월 전쟁이에요. 중월 전쟁. 중월 전쟁이 여러분 어떤 전쟁인지 아시죠? 중월 전쟁은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었어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던 그 전쟁을 중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를 들면서 중국이 남한을 직접 대고 공격한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고 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이 놓은 이러한 덫에 의해서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이 그 정찰위성을 동원해서 이러한 것을 터트린 것이 중국을 구석으로 몰고 올무에 잡아 넣는 그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올무에 걸린 저 초딩 일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직접 그 전쟁을 하거나 그러기는 너무나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잘못하면은 정말 끝장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닌 중월 전쟁과 어떤 배경은 좀 비슷하지만 본인들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북한을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싫어했던 전쟁의 유형의 하나인 핵으로가 아닌 중국의 정치적인 이해와 목적을 그들의 정치적인 안정,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목적을, 자신들이 그 안정을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북한을 동원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북한하고도 아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국내 정치로도 뭐 세게 나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저 센 모습, 세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허세거든요. 에? 그런데 여러분, 국내 정치나 대외적인 고립에서 지금 중국이 어떠한 전쟁을 통한 어떤 현 상황을 타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나중에 경제적인 큰 문제는 닥칠 수 있겠지만, 겪을 수 있겠지만,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 정권과 국내적인 어떤 결속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국지적인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본인들이 하는 전쟁도 아닌 대리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이 부분은 북한도 그 일치하는 측면이 있죠. 지금 국내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권력 집단은 사실상 언제 꺼져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정말 심해진다라면 지금 요번에 기름 문제 정제유에 관해서 그 90% 이상 뭐 반입을 금지하는 그러한 제재안도 통과가 됐고요. 물론 저런 식으로 중국이 주니까 북한이 망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예전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분명할 거고 그것은 북한 내부에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것을 국내적인 현상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야 뒷배는 내가 봐줄게. 내가 예전처럼 6.25처럼 파줄게. 우리가 두들겨 맞고 뭐 이거는 뭐 저 그냥 혼자의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야 우리가 개구리 모으나듯이 되더라도 우리가 살면 되잖아 6.25 때처럼. 내가 애들 보내줄게 도와줄게. 뒤에 정말 너네가 박살 났을 경우엔 내가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전쟁을 통해서 내부에 있었던 어떤 불만 요인을 한 번에 일거에 정리할 수 있어요. 국지적인 도발이든 어떤 뭐 좀 규모가 큰 완전한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도발이 여지까지의 그런 상황은 훨씬 더 큰 그러한 어떤 도발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잠재울 수가 있죠. 전시상황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뭐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은 순식간에 군들이 다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으로선 그러한 상황을 안 만든다라면 완전히 물러난 상태에서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국제 분쟁에 있어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북아시아 지금 대한민국 저희의 문제가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그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그 무게가 지금 현재 뭐 우리 그 하늘 위에 먹구름이 몰렸을 때 거기에 수증기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그 탄저균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미심쩍기 때문에 잘 말을 안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탄저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탄저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청와대인지 모르겠다. 저 진짜 뭐 기와집에서 구입한 백신 있잖아요. 기와집에서 그 사들인 백신이 그 병당 한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만원이 맞나요? 근데 이것은 치료용 백신은 가격이 그거밖에 안 해요. 치료용 백신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치료용 백신은 그 가격이 그거밖에 안 하고요. 진짜로 그 언제나 탄저균에 노출이 되어도 그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있잖아요. 진짜 백신. 그 진짜 백신은 그 접종 비용이 그 접종 한 번 하는데 접종 비용이 그 $1,000 이상 들어간대요.
1000불 100만원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총 구입한 가격이 3천만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주사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한 6만원 가량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진짜로 주사를 지금 당장 맞기 위해서 그 면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맞는 그러한 주사제는 아닌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처음에 그 제시됐던 그 자료 이거 VIP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가격이 다 나와 있네요. 예. 500병에 3천만원, 뭐 예선은 3,0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치료할 때니까 탄저균이 지금 터져서 지금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내가 탄저균에 감염이 됐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은 내가 탄저균에 의해서 죽는 속도보다 이 약품에 의해서 이 백신에 의해서 치료용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막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돼 있어도 항체가 막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형성된 항체로서 감염돼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나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건데 그거는 복제예요, 복제. 그리고 이것을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진짜 백신과 같이 늘 어떤 그 면역체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나 탄저균에 노출이 되어도 그 예방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매체에서 보도되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논점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물론 요런 행위 같은 거는 괘씸하죠. 괘씸하죠. 그런 부분 제가 의심케 하거나 또는 미국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밑밥을 많이 깔았었죠. 예. 미국이 계속해서 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제어할 것처럼 그런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미국이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으로 하여금 추가 제재를 반드시 해라, 더 강한 것을 말해라 라고 계속해서 그 회담이나 또는 어떤 정상끼리 만났을 때 그런 말로써 말을 했죠. 말을 계속 했어요. 했지만 결과는 어땠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것은 밑밥이었죠. 밑밥을 깔은 거죠. 잔잔하게 아주 멀리서 물고기들이 모여들게끔 밑밥을 바다에다 막 뿌린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잡지 않아요. 그때는 물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이제 밑밥을 먹기도 하고 이 멍청한 놈이네, 먹을 걸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네, 아우 맛있어, 그리고 뭐 먹고 튀고 먹고 이제 다시 가고 도망가고 뭐 그러겠죠. 그러고 또 오고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했었죠. 그러다가 요번에 이러한 사진 자료와 함께 강력한 떡밥을 투척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중국은 요번에 미국이 던진 이 떡밥을 딱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요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충분한 경고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러한 떡밥입니다. 내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거든 이라는 그런 분명한 떡밥을, 지금 아주 거대한 떡밥을 트럼프가 던진 거죠.
이제 국제 사회에 있어서는 중국도 굉장히 위험한 친구로, 위험한 집단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국제 사회로 하여금 중국도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미국이 제시를 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떡밥을 던진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상당히 수월한 그러한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요 떡밥이 터지고 나서 제가 뭐 그 전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1월 16일 날 밴쿠버에서 6.25 참전국 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묶여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여요. 1월 16일 날 밴쿠버에서 6.25 당시에 그 유엔군을 파병을 했던 미국, 그리고 캐나다, 뭐 그리스,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16개국이 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일본도 오고 인도도 가고, 이게 외무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국방부 장관들까지도 합세를 해서 이렇게 그 회의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 뭐 지금 이런 건 뭐 어떤 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류 밀거래 지금 현재 그 현장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인간들에게 힘이 되고 스스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진리의 힘을 주시는 분의 은총이 여러분께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이탈리아에서 반갑다고 말씀하신 권정자님,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제목은 생화학 무기와 예성강호 유류 밀거래 뉴스가 뜻하는 것, 이러한 제목인데요. 뭐 이것 외에도 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제가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한 것을
보면서 예, 말씀을 나눌게요. 요거 아까 처음에 나간 그 마크가 미국 재무부 마크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지금 그 서해 바다에서 만나서 배를 맞대고, 그리고 그 배를 묶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장면인데, 요거 말고도 또 있죠. 그런데 이게 배를 묶은 건지 기름 호수를 연결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부분을 묶은 거 봐서는 그 배를 묶은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기름 호수를 서로 이렇게 그 기름 호수가 건너갔겠죠, 중국식 배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유류 공급을 받는 장면이다라고 지금 미국의 군사위성이 촬영을 한 거죠. 그것을 그 언론에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걸 미국이 이제 알았을까요? 이걸 미국이 이제 알아서 이야기한 건가요? 여러분, 이 뉴스가 미국이 이제 알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가 항상 보면 밑밥, 그리고 뭐 떡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야, 떡밥을 그만 던져라, 뭐 밑밥을 그만 깔아라. 미국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조금은